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맨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트러스트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가을 채용 시즌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혹시 쌤 요즘 채용 중인 기업 중에서 혹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 뭐 채용이 안 끝난 기업들도 제법 있고요. 네. 마감이 임박한 기업들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이 시기에 저는 그 친숙한 브랜드로 알려진 애경의 브랜드를 모태으로 하고 있는 애경 산업의 채용에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그 10월 말일까지 채용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지원, 마케팅, 영업 관리, 생산 관리, 연구 개발 등의 부문에서 각각의 직무들이 채용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정규직 채용으로 꾸준히 채용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애경 브랜드의 주요 제품들에 대한 여러 직무에서의 역할들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채용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서류 전형, 온라인 인적성, 1, 2차 면접에 걸쳐 건강검진과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는 이런 채용인데 자기소개서 문항 5번이 좀 특이하거든요. 짧게 그냥 읽어드리면 네.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구독하고 있는 OTT 서비스나 매거진을 즐겨보는 이유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600자로 쓰는 문항이 나옵니다. 당황할 거 없이 네. 그 특정 OTT 서비스를 소개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이런 걸 주로 즐겨보는지 뭐 스트레스 관리일 수도 있고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다큐라든지 컨텐츠를 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면서 뭐 좀 기분 전환도 되고 네. 루틴 있게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좀 지루할 수 있는 내 하루 생활에 좋은 코너가 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이어가면 문제없이 작성이 되겠죠. 뭐 네. 이 정도 얘기하면 오늘 어떤 회사의 CEO를 다룰지 느낌이 오셨길 바랍니다. 그럼요. 오늘 그럼 우리가 총총총에서 알아볼 CEO는 바로 애경의 회장님인가요? 그렇죠. 네. 애경에도 근데 네. 여러 CEO 분들이 계시지만 네. 창업주의 부인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창업주가 네. 된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쌤 애경하면 정말 친숙한 브랜드거든요. 네. 그럼 우선 장영신 회장에 대해서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이제 소개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게 특징인데 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소개 부분을 길게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라 덤덤히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년생이십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출생하셨대요. 네. 뭐 특정한 고기 브랜드가 떠오르죠. 명륜동. 부친 장희근 씨와 모친 문금조 씨 사이에 삼남이녀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막내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민한 부분들도 있고 학업을 뛰어나게 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수학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여고에 지나간 2학년 때 미국 유학 시험에 붙자마자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택했다가 이공계 특전을 주는 체스트넛 힐 대학에 입학을 해서 1955년 55년 그 전쟁 이후의 그 시국에 화학과에 네.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대학 시절 악바리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처음 1년 동안은 옷 입은 그대로 책에 베고 책상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다고 하는군요. 일요일에도 도서관에서 종일 지냈고 실험실에서 밤늦게 혼자 남아 화학 이론과 실험 결과를 연구하는 날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한국판 퀴리 부인을 연상케 할 만큼의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아야만 전액 장학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시국에 4년 내내 평균 이상 미국에서 그 평균 B학점 이상의 학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학업에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학업 외에도 대학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라델피아 오페라 하우스와 협연한 나비 부인의 프리마돈나를 맡기도 하셨다고 하고요. 어쨌든 별다른 휴학 없이 59년도에 화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서 4년 내내 고국인 한국에 돌아오질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유학 시절의 다양한 활동과 영어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와 화학 전공에 대한 강점은 오늘날 애경 산업을 모태로 한 애경그룹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소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일찍 작고한 남편 최몽인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최몽인 씨가 이제 장영신 회장의 모친끼리 친구 사이에서 나온 네. 각각의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끼리 이제 뭐 정략적인 결혼을 약속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찌하다 보니 그 인연이 이제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두 분의 나이 차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나이 차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18살, 19살의 나이 차이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자신보다 나이가 되게 많은 이 최몽인 씨를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장영신 씨가 유학을 떠날 때 반도 호텔의 중국 음식점에서 송배례를 열어주면서 네.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저씨랑 결혼하느냐라고 단칼에 거절을 했지만 3년 11개월 동안
뉴욕에서 청원 작전을 펼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3살이던 59년 6월에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 신당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거둔 후 4명의 자녀를 나누면서 네. 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왜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냐의 이유가 이제 여기서 네. 등장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채몽인 이제 애경의 창업주인이 채몽인 씨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사망한 거죠. 그렇죠. 남편이 네. 사망하게 되면서 갑자기 회사를 일구게 돼요. 오늘날의 그룹사로 성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막내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회사를 네.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작은 히트 상품이 있던 비누 회사에서 네. 오늘날 재계권 40위권, 50위권의 그룹사로 네. 성장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백화점, 호텔 사업, 제주항공의 항공 사업까지 사업 다각화를 거두었던 인물로서 여장부적인 면모도 있으면서 여성성을 살린 단단한 리더십으로 여성 경영인으로서 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던 그런 경영인입니다. 네, 이 장경식 회장에 대해서 들어보니까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쌤. 그럼 이 애경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 애경산업, 즉 채몽인 남편분으로부터 시작됐던 회사의 소개부터 현재까지 애경그룹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4년도에 애경 유지 공업 주식회사로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회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천 송월동에 자본금 5천만 환으로 이 회사가 창립이 되었는데 네. 창업 원년에만 세탁 비누 23만 개를 생산해서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56년도에는 국내 최초 기술로 생산된 화장 비누인 미향 비누, 58년도에 이 비누가 한 달에만 100만 개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날의 애경의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사업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밖에 이제 최장수 주방 세제 트리오, 그리고 국민치약 2080,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중성세제 울 샴푸, 세탁세제 스파크, 리큐. 저는 뭐 리큐를 자주 씁니다만 때가 네. 잘 빠져요. 어쨌든 이런 네. 생활용품들, 그리고 화장품으로는 에이지 투애니스, 루나 포인트. 저는 화장품 이쪽 거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브랜드 한번 네. MC 연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67년에는 무스프탈산 생산으로 석유화학 사업에도 진출했고 그 밖에 현재는 애경산업, 애경캐피탈, 여러분이 잘 아시는 AK프라자와 제주항공, AM플러스 자산개발, AKIX, 코스파, 애경개발 및 해외 케미칼 계열사들의 법인들을 다수 보유하는 그룹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저 루나라는 제품을 알게 됐는데 네. 굉장히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애경 산업 건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키워드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네. 우리 차쌤이 선택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결국 오늘 하나의 키워드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여지껏 이야기를 많이 해갔고요. 네. 심플합니다. 국내 최초 여성 CEO를 오늘의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네, 조금 뻔하지만요, 쌤. 차쌤이 뻔한가요? 이런 키워드를 준비한 이유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 키워드를 준비하셨나요? 나름 고민하고 한 네. 건데 또 뻔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를 더 붙여야 되겠네요. 장 회장이 자주 하는 말, 한 알에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라는 말과 함께 네. 국내 최초 여성 CEO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지적. 어쨌든 이게 뻔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된 그 배경부터 알아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채몽인 씨가 사업을 일구었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갑자기 네. 대본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제가 많이 놀랐지만 다음 대본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애경에 대한 판매고 아까도 뭐 한 달에만 비누가 100만 개가 팔리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도로 위에 차물차가 모두 애경 물건을 실었다고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혼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살림살이에 만족을 했던 그 장영신 회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남편의 사업 수완과 관련 내용은 화학과 전공자로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부분이었죠. 실제로 애경이 66년도에 국내 최초 주방세제 트리오를 내놓았는데 국내에서 세계 시장을 새롭게 세제 시장을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까지 확장을 하는 데 기여를 했던 제품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67년에 28톤이던 트리오의 생산량이 70년에는 493톤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트리오가 비누를 밀어내고 애경의 주력 상품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설립 초기 50명의 임직원이 400명으로 늘어나는 획기적인 네. 발전의 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요, 쌤. 네. 이 앞서 말씀하신 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변곡점이 됐을까요? 실제로 이 남편분이 조금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해에 심장마비로 뜨게 되는데 그럼 갑자기 돌아가셨나요? 예, 갑자기 네. 사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34살에 결혼 11년 차인 장윤신 회장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그럴 수가 수밖에 없을 없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더군다나 4명을 아들이 그쵸, 3살. 그쵸.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네. 네 명이나 네. 출산하고 막내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3일이었나요? 예, 3일 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네. 수가 없죠. 일생일대의 고비이고 결국에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며 사업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나름은 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학원을 다니면서 경영을 익히다가 주변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남편의 부고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임시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다가 이젠 안 되겠다. 내가 회사를 좀 일으켜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위에 알리게 되는데 네. 알림과 동시에 주변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임직원들 중에는 여성 경영인 밑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주변의 임원분들도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큰 오빠분도 계셨는데 네. 여자 밑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어. 장윤신 회장에게 많은 경영에 대한 반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회장은 네. 포기할 수 없고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보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회사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게 된 시점 1972년 7월 달에 회사를 떠나는 임원들을 뒤로 한 채 회사를 일으키고자 출근을 대표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주부로서도 그렇지만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성으로서도 큰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맡고 나서도 애로사항이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쌤.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이 극복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가족의 뒷받침 없이는 네,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장 회장에게도 두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가 바로 어머니께서 이 자녀들, 내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른 하나는 본인이 비누 회사인 애경을 이끌어갈 자질을 갖춘 화학도이자 유학파고 영어에 강한 재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재원이었다. 어쨌든 그 확신은 48년에 일구어낸 오늘날 애경그룹으로의 회사를 성장시키게 된 증명이라고 합니다. 연매출 50억 수준에 머물렀던 비누 제조사 애경이 장 회장의 등장 이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좀 변모하게 되는 그런 변곡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네, 이 강점이 정말 뚜렷했기 때문에 회사를 대기업으로 좀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장 회장의 경영인으로서 면모가 드러나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 에피소드와 사업 네. 수완들의 이야기가 70년대와 80년대에 있었는데요. 73년도 석유파동 당시에는 순발력과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수출을 이끌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화학과 출신이고 애경의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장 회장의 어떤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 사업을 잘 해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영향은 80년대에도 넘어가면서도 다양한 외국 기업과의 협업 계약, 업무 제휴에서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84년도에 글로벌 기업인 유니레버와 합작을 했던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네. 당시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장 회장의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애경이 주도권을 쥐고 로열티를 주지 않는다. 즉 대부분 이런 계약을 하면 로열티를 유니레버 측에 줘야 되는 그런 네. 계약일 텐데 여러 조건들 혹은 다른 조건으로 충족시켜주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협약 계약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세부 사항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성공적인 합작 계약을 유니레버와 일구어낸 이런 부분들은 제2의 전성기를 애경으로부터 이끌어낸 변곡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90년대 초에는 백화점을 열면서 유통 분야에 진출을 했고요. 발빠른 대형과 협력사들과의 도움 끝에 IMF 시기도 슬기롭게 극복을 한 끝에 2000년대 초에는 애경 그룹의 이름으로 연매출 1조 원 매출을 돌파하는 중견기업이자 사실상의 대기업이 입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항공, 호텔, 부동산, 다방면에 진출하여 비상장사 포함 국내외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는 연매출 6조 원 수준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밖에는 이제 2000년에 설립된 애경 복지재단의 장학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여러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사업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많은 제공과 혜택을 누리게 하는 여러 사업까지 장학 사업 혹은 사업 외적인 면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경영인으로서 경영 외적인 부분에서의 강점과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취임 초기에 어려움을 좀 딛고서 오늘날에 좀 빛나는 애경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쌤, 국내 최초의 여성 CEO라는 키워드를 뽑으셨잖아요. 네.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장 회장의 평소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네. 자서전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여성 CEO만의 품격을 느껴볼 수 네.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의 어려운 시절의 시기를 놓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자서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모성에서 출발했고 남편의 유업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아내로서의 의리, 애경 종업원에 대한 책임감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운명적으로 기업 경영을 맡아야겠다는 단지 한 가지의 생각만 해서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는 자서전 속 이야기. 자,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사업을 해야만 하니까 했다기보다는 네. 사업을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부여 아래 본인의 결단력과 모험심을 사업으로 승화시켰고 네. 어느 정도 반열에 이른 기업을 현재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지게 한 그리고 여러 복리 후생 그리고 복지 사업으로 연결시켜준 장 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개인이 단순히 그냥 노력을 하고 어떤 학업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었던 장 회장의 노력을 그냥 네. 가정주부로서 좀 약간 좀 아깝게 쓸모없게 그냥 흘러보냈던 시절이 아까우리만큼 네. 오늘날 여러 가지 사업 수완과 본인의 강점을 잘 드러내게 해준 그런 부분들은 애경을 경영하는 전략적 두뇌의 기반이 되었던 네. 본인의 과거 경험과 강점들을 발휘했다라는 점에서도 인정받아 마땅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결단력이 참 어느 순간마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쌤. 네. 근데 오늘 총총총 정말 그런 면에서 참 인상 깊었는데요. 네. 쌤은 이 장영신 회장의 경영 스토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네.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궁금해요. 그 사회복지 사업을 제가 대본에 넣진 않았는데 네. 이 사회복지 사업 부분이 참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학재단 네.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소년 소녀 가장 지원 네. 사업. 사실 이게 타이틀을 명확하게 놓고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대부분 네. 그냥 뭐 장학 사업하고 뭐 이렇게 연탄 나르기 봉사 이렇게 좀 선언적인 느낌의 봉사 장학 사업이 강한데 네. 명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해마다 14억 5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는 56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6,7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 2001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곳의 사회복지기관과 오.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무료 급식사업 운영단체에 12억 원 상당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 이 장학재단이 본격화된 게 2000년대 초반인데 네. 많은 기업들이 이런 흐름에 또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물론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물론 애경이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 사업들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보면 존재를 했었던 것으로 네. 기억을 합니다. 특히 뭐 제품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소비자들의 피해 이슈들도 한동안 있었던 것들이 네. 사실인데 그런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사과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하고 제품 경쟁력적인 면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사업의 그 기틀이 되었던 장윤신 회장의 과감한 돌파와 추진력 등을 이 부분에서 좀 유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애경 산업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회사를 지원한 지원 동기 등을 언급해야 될 부분이 네.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 나오게 된다면 네. 조금 뭐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네. 장윤신 회장의 이러한 면모와 회사의 사업의 방향의 기틀이 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회사가 어떤 인재들을 추구하고 선호하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약간 이렇게만 소개가 되면 뭐 특정 CEO의 위인전기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사업을 하기조차 어려웠던 그 50년대, 60년대 시절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여성 CEO, 국내 최초의 여성 CEO로서 네. 본인의 강점을 잘 발휘했던 그런 부분들과 실제로 지원을 하는 오늘날의 청년 여러분께서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로서 오늘의 내용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뿌듯했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애경 산업이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다면 그 장영신 회장처럼 좀 결단력 있고 리더십 있는 인재상을 좀 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긴 한데 문제는 내가 네. 결단력 있고 리더십이 있다는 말만 하고 그걸 끝내버리면 확인할 길이 그럼요. 없거든요. 네. 제가 결단력이 한 레벨 5 정도 되는데 네. 우리 MC 연지는 몇 정도 저 한 되세요? 20 정도 생각하세요. 이러면 뭐 합격, 연지 합격, 뭐 재원 탈락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 있는 내용과 함께 네. 뒷받침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결단력과 리더십을 내가 갖고 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네. 회사가 그런 결단력과 리더십 끝에 어떤 현황과 성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녹여놓는 그런 작업도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네. 무슨 자소서 코칭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장윤신 회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